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요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요산에 대한 영상을 몇 번 올렸었는데요. 오늘 그 최종판입니다. 자, 현대인들 누구나 비만과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에 정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 당뇨 전 단계다, 또 비만이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어보시죠. 자, 그리고 이것이 원인이 되는 사망률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병이 아니라 30대부터 이런 질병으로 약을 먹는 경우도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죠. 오늘은 그 원인 중에서 숨겨져 왔던 원인, 바로 요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비만과 당뇨의 원인은 먹는 칼로리가 너무 많고 또 그것을 태우는 운동,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몸에 칼로리가 쌓여서 그게 지방이 되고 성인병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요즘은 또 먹는 칼로리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호르몬 때문에 당뇨가 오고 비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호르몬 인슐린입니다. 자, 인슐린은 당뇨 환자들한테 부족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래서 몸에 좋은 호르몬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은요, 소수의 당뇨 환자들에게는 정말 절실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살찌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찌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먹을 것을 못 구하면 굶어야 했던 원시인들 입장에서는요. 자, 탄수화물을 먹으면 반사적으로 같이 분비되는 인슐린에 의해서 먹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지방저장 호르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트렌드는 혈중 인슐린을 높지 않게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저탄고지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이죠. 지방을 많이 먹자는 건데요. 지방은 칼로리가 탄수화물의 2배가 높거든요. 근데 지방을 먹어라?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이 문제라는 것이죠. 탄수화물에 의해서 인슐린은 바로 반응해서 분비가 되지만 지방 섭취에 의해서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든요. 또 인슐린은 급격히 혈당을 낮춰서 저혈당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혈당 스파이크, 혈당 크래쉬,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런 롤러코스터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탄수화물, 특히 그 중에서도 인슐린을 즉각적으로 올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지만 정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지방처럼 인슐린을 높이지 않으니 해당이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우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혈중 인슐린 수치보다 더 민감하게 혈압, 비만, 대사증후군을 알려주는 혈액 내에 수치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 바로 요산입니다. 요산이 높으면 혈압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올리고 또 살도 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슐린 수치는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데에 반해, 즉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없이 습관화가 다 된 후에 그제서야 알게 되는 데 반해서 요산은요, 혈압을 올리고 인슐린 수치를 올리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경고를 해주는 그런 수치라는 점에서 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수치, 바이오마커,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우. 요산이 적정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요, 혈관을 이완시키는 NO,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데 이 생성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혈관 이완을 막으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요. 또 NO 신호가 약해지면 인슐린 신호가 약해져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진짜 숨은 원인이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의사분들까지도 요산 수치는 통풍을 예측하는 수치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요산 수치가 높더라도요, 통풍 발작, 즉 통증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많은 최근 연구에 의해서 이 요산 수치가 비만을 비롯한 많은 대사증후군의 선도적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 적용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알아도 뭐합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미리 당뇨를 예방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소 섭취나 또 생활습관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지만 뭐 아직은 병이 온 것은 아니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그냥 게을러지고 운동 안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혈압이나 당뇨가 진단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약을 먹고 뭔가를 해보려고 뭐 그런 게 우리들 일상 아닙니까? 저는 약국에서 이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영상을 빨리 찍어서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요, 혈압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혈압이 요산 수치 낮추는 약을 먹자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요산 수치는 높은데 통풍 증상은 없어서 이 높은 요산 수치를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가 신장이 나빠져서 병원 왔더니 높은 요산에 의해서 이 요산이 신장에서 배설되는 과정에서 신장의 미세한 것들을 파괴한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정말 종종 있다고 하죠. 그런데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투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요산 수치를 확인을 해보세요. 남자는 6 미만, 여성은 7 미만이 통풍이 안 생기는 수치라고 하지만 남자의 경우에 5 미만으로 낮추는 게 통풍뿐만 아니라 모든 대사증후군에서 안전한 수치라고 오늘 제가 참고하는 요산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요산을 배출하기 때문에 폐경기가 아니라면 조금 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에 비해서. 실제로 통풍은 거의 대부분 남자들한테 옵니다. 자, 인슐린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는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혈액 요산 검사는 아주 쉽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요인들이 요산 수치를 올릴까요? 흔히 맥주나 육류, 또 등푸른 생선 안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설탕 안에 과당, 액상 과당, 이러한 과당, 그리고 또 술이 요산을 올립니다. 치맥은 조심하지만 다른 안주에 또 가구 음식에 몰래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과당은, 액상 과당은 놓치기가 쉽죠. 짜게 먹는 것도 포도당을 과당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또 자일리톨 충치 예방에 좋고 대체 감미료로 뭐 설탕 먹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자일리톨 먹어야겠다 이렇게 또 많이 쓰이고 있지만 자일리톨 요산 생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일리톨이 심장마비라든가 이 심장질환을 굉장히 높인다라고 뉴스가 났었죠.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금방금방 검색이 됩니다.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메가3를 자연 성분에서 먹는다고 등푸른 생선을 즐겨 먹는 거 참 좋은 습관이죠. 하지만 중금속 위험뿐만 아니라 퓨린이 높아서 요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글루타치온 요즘 많이 먹죠.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를 먹는 것입니다. 이 패치 형태로 또 많이 하는데요. 이 효모가 바로 퓨린 덩어리입니다. 맥주 효모거든요. 심혈관 예방한다고 또 아스피린 100ml, 저용량 아스피린 많이 처방받아 먹는데요. 요산 높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뭘 먹어야 될지 겁난다고요? 지금 당장 혈중 요산 수치를 체크해 보세요. 5 미만이면 앞서 소개한 몸에 좋다라고 하는 이런 영양물질들 상관없이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수치가 좀 높다? 신경 쓰십시오. 너한테도 좋은 게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영양소도 맞춤형 시대입니다. 락토 약사는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키워드를 찾지 않습니다. 건강 유지에 유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과학적인 사실만 존재할 뿐입니다. 락토 약사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